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소폭 오르면서 2053포인트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이었는지 잠시 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 김양균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저희 방송 첫 방송이신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제 그 서울경제에서는 좀 처음입니다. 거기에 따른 좀 서울경제에서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대형주랑 코스피 200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간간히 좀 스몰캡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좀 수익의 확실한 확률을 높이는 수익률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좀 단기간에 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스몰캡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좀 여러분께 좀 많은 좋은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들 잘 공개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경제TV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그 주식 투자 요즘 외국인이 37거래일째입니까? 그렇죠.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면 15%대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종합지수는 8% 상승을 했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를 했냐? 마이너스 7% 수익이랍니다. 상당히 우울하죠. 네. 이런 우울한 결과 우리 서울경제TV를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님들께는 더 이상 이런 우울한 결과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저희가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지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어닝 시즌이 이번 주 절전하라는데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매수 매도 리포트를 오늘 대거 좀 내놨더라고요. 이 박수범 전문가님, 어떤 기업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까? 네,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다시 좀 보고가 나왔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꺾일 때 또 한몫했던 게 이제 외국계 리포트의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모건 스탠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매수가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이 좀 언급이 되었고요. 네. 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는 좀 한진해운,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지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좀 당황스럽고 좀 황당한 좀 내용들이어가지고 정말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120만 원 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140만 원 이상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것도 네.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계 금융권에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참조는 할 부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맹신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매수 리포트가 나왔던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의외로 한 2%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보면은 어떤 리포트에 대한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가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친 부분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계 금융사들이 내놓는 리포트가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정말 휘둘리는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박수범 전문가님과 이슈들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쪽에서 엔터주가 정말 오랜만에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지난 1년 전에 싸이의 젠틀맨, 뭐 강남 스타일 이런 이제 곡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히트를 치면서 이슈를 불러일으켰죠. 당시 그 관련주들이 주가가 뭐 7, 8배씩 급등을 했었던 과거 학습 효과 덕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싸이가 신곡을 발표한다. 11월 달에 신곡을 발표할 것이다. 네. 이 얘기가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DI, 또 이스타코, 오로라, 그리고 DID, YG 엔터 소속사죠. 까지 네.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일부 상한가 종목도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급등주에 대해서는 사실 뜨겁게 열기가 달아붙는 쪽에서는 식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위험 또한 그만큼 뒤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님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번에 이제 싸이의 신곡은 또 이슈를 좀 몰고 오는 것이 그동안에 혼자서 우리 순수 한국산이었다라면 네. 앞으로 지금 이 다음 버전은 그 미국의 유명 밴드라고 그럽니다. 유명 네. 밴드하고 보컬들하고 합작해서 호흡을 맞춘다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기대감도 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미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상한가 2번씩 치는 이런 이제 급등도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분명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증시가 상당히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이슈가 있는 쪽으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쏠리게 돼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개연성이 충분히 있겠다 싶고요. 특히 오늘 이 외에 싸이와 관련이 없는 뭐 SM이라든가 하는 이런 엔터주들의 강세 흐름도 이런 배경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 요소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주 매매하실 때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실 것,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리는 편입니다만은 비중은 작게 하십시오. 부담이 없게. 그리고 목표치도 짧게 끊어가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손실을 크게 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절은 필수 항목입니다. 아니다 싶었으면 빨리 자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 꼭 염두하시고 이번 상승기에 많이 이제 단타 매매를 하셨던 우리 투자자님들이라면 가볍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뭐 싸이가 선방하면 저희도 좋죠. 하지만 종목 접근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보자라는 말씀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개해서 수익률을 확인해보고요.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주식 초보도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반대로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요.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미리 공개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불기둥 종목 중에 어떤 종목과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저희가 또 평가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와 관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범 전문가님. 먼저 대장주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박수범 전문가님께서는 종목을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그 항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주식에서는 이제 원칙이 없는 매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뭐 객관적인 자료보다는 좀 더 감정에 좀 휘둘리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 좀 노하우를 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이제 큰 그릇을 먼저 보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자라는 의미에서 항상 저는 이제 거시경제라든가 업황의 흐름을 항상 체킹을 하고요. 그게 따른 이제 우리가 좀 더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그에 대한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이제 종목으로 이제 접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제가 노하우 약간 조금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시청하실 때마다 조금씩 노하우를 이제 보따리를 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칙 있는 매매 그리고 숲을 보고 그 가운데 나무를 보자. 참 쉽지만 좀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률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김양균 전문가님, 어떤 원칙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원칙이라는 거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키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가 작심삼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정해놓고 있는 기준을 얼마나 정말 성실히 지켜 나가느냐가 성공의 상당히 큰 그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테이크 5라고 해서 5가지 잡기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적 호전주를 잡자. 실적 호전주 잡기고요. 두 번째는 수급 우량주 잡기입니다. 세 번째, 매수 포인트를 잡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팔아야 되겠죠. 매도 포인트 잡기가 네 번째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은 조급한 마음 잡기입니다. 이제 네. 제가 앞으로 우리 그 시청자님들에게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최소한의 매매 기준을 항상 체크하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냐 이것을 꼭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 방법과 투자 노하우까지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대장주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종목 공개합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한 종목 살펴볼게요. AJ 렌터카 들고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한 8% 급등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추가 상승이 안 나왔죠. 한 2% 쉬어가는 흐름 나왔는데 적절한 매수 시점인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위아 들고 오셨습니다. 자동차적 흐름이 좋았죠. 현대 위아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5일선 회복은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종목들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박수범 전문가님 두 종목 그 가운데 AJ 렌터카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AJ 렌터카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렌트 사업을 하는 업체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 중에 좀 하나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회사가 AJ 렌터카인데요. 네. 렌터카 같은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에 그 KT 금호 렌트카가 국내 1위 업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AJ 렌트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렌트카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AJ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매년 12%씩 큰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던 회사고, 그리고 제가 이제 AJ 렌트카 이제 렌트 사업에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선진국들과 좀 비교를 한다면요. 이제 사람들이 일반 이제 니즈가, 자동차에 대한 니즈가 좀, 패러다임이 좀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는 게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라든가, 그리고 네. 하나의 또 자기 자신의 부의 가치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한 운송 수단으로서 좀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 워낙 또 요즘, 교통 트래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다 이제, 출근할 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자가로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너무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제 필요성이 거의 프랑스 청년들과 좀 비슷하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인식이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이제 욕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고, 오히려 이제 운송수단으로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가족들과 나들이를 위해서 오히려 렌트카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4% 정도가 지금 이제 렌트 관련된 자동차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렌트 사업에서도 100% 이상의 성장률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새롭게 또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AJ 셀카라는 이제 또 중고 자동차 매매를 이번 10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AJ 렌트카에서 나오는 중고 자동차를 이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스스로 개척했다는 부분과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매출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AJ 렌트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그 최근에 14,000원까지 최고가를 이제 형성하고 5월달에 형성하고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그에 대한 최근 기간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오면서 큰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거의 뭐 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25% 정도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AJ 렌트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PBR로 따지더라도 지금 현재 뭐 1.3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J 렌트카 앞으로 성장률과 앞으로 그 기대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최근에 매도 물량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AJ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포트폴리오의 단순한 이제 변화지 이 부분들이 AJ 렌트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있어서 기업의 가치가 변화가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림 현상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AJ 렌트카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는 단순한 트레이닝 관점에서 이제 나온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제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 뭐 수급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좀 형성을 좀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하루 평균 거래량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넘어서면서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 8%라는 단기 상승 큰 양봉을 만들어준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이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지만 네.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9,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네. 거기다 목표 가격은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1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고 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J 렌터카 관심 있으신 분들 적정 매수 가격은 9,500원대였고요. 목표가가 12,000원이라는 말씀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있었죠. 현대위아. 일단 오늘 장에서 선방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현대위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대위아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제 부품을 좀 만들어낸다는 부분이죠. 뭐 트랜스미션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로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위아라는 회사를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현대모비스라든가 만도라든가 뭐 완성차인 현대차와 기아차의 흐름도 좋지만 이러한 부품업체들이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완성차들도 좋고 그에 따른 부품 회사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자동차 섹터들이 지금 성장하는 부분들이 단순한 우리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독일의 뭐 BMW, 벤츠, 그리고 미국의 GM, 포드,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자동차들이 주가가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섹터들이 큰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내년에 2014년을 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을 보고 들어오는 물량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에 따른 우리가 현대위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 자동차 그룹 쪽에 보면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열차 중에서 보면 이제 KTX라고 있죠. 여러분들 서울과 부산을 왕래하실 때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겁니다. 이 KTX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번에 30일 날 상장이 이루어집니다. 그에 따른 현대위아랑 현대 로템이 상장 첫날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면 현대위아까지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11월 13일이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상장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현대 로템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위아 또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엔진 법인이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중국 시장 또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CKD, 컴플릿 넉다운 방식으로 중국 쪽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마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꼭 우리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모든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2011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 가져온 부분들이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겹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박스 흐름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자동차 섹터들이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고, 내년에 세계 경기,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딱 이 박스권을 뚫기 위한 상당 부분은 지금 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형성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박스권만 이탈해서 단기적으로 18만 5천에서 19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 다시 한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지겠지만, 그에 따른 다시의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어서 재차 N자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현대위아 기술적 분석으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요, 17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1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현대위아 살펴봐 드렸습니다. 적정 매수가는 17만 5천 원, 손절가 17만 원, 목표가였죠. 21만 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어서 김현균 전문가님의 오늘 내일장 대장주 살펴봐야겠죠.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총 3종목 들고 오셨네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현인데요. 장중 최고가를 찍고 좀 밀렸습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한지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세코닉스인데요. 최근 흐름이 좋죠. 네, 3거래일째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플랜티넷. 최근 반등이 나왔지만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김현균 전문가님 총 3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닥 종목만 2종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 개별 종목 3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현재 이제 증시, 제가 이제 종목을 편입하는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장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상당히 막혀 있습니다. 2050짜리에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막혀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 보셨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가장 좀 강했고 중소형주 개별 종목들이 강한 장세를 만들었는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개별 종목을 우선 제 포트에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이제 오늘 먼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거래소 종목입니다. 네. 거래소 종목 중에 여성 의류 전문 업체인데요. 대현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현 하면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여성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성 의류 업체라. 모조의 스핀, 또 듀엘과 같은 한 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계절이 변화되면서 이 의류에 대한 의류 시장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의류 패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부동산 자산 가치도 상당히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경기도 광주에 물류센터가 상당히 크게 있고요. 또 대전백화점, 그리고 논현동의 그린타워와 같은 부동산 가치를 확보하고 있고, 제가 중시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진출해서 거기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매출 비중 또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국내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국내에서 직접 한국산 옷을 사가겠다. 이런 이제 그 구매가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통계는 이제 실적을 통해서 나오겠죠. 실적 좋냐? 제가 이제 테이크 5 매매를 강조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업황이라든가 큰 그림을 봐드렸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질문 첫 번째. 실적 좋냐? 실적 호전주의냐를 묻는데요. 실적 호전주입니다. 일단 2분기까지 실적이 매출이 16%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상반기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이 43% 증가, 또 순이익은 45%가 증가했습니다. 실적 네.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은 어떨까? 이거 이제 두 번째죠. 수급 호전주 잡기입니다. 수급.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 정말 돋보입니다. 이따 차트에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의 아주 상당한 구애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네. 자 보시면 대연의 주봉입니다. 제가 먼저 주봉부터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큰 그림을 좀 보시자라는 측면이고요. 최근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저항을 받아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사케동법에 보면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산. 우리 삼봉이라고도 일부 얘기하는데 네. 여기에서 꺾였으면 상당히 이제 조정을 깊이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자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위치 또한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매물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에 현재 와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아까 이제 매매 추이 우리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매매 추이를 봐드린다 그랬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기관입니다. 외국인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조금 팔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의 매매 흐름으로 보면은요. 최근 한 달 동안 빨간색이 외국인,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꾸준히 매수해 오면서 주가 또한 끌고 올라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해서 오늘 종가 2%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오히려 어제 4%대 상승한 것을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의 조정을 거쳤거든요. 매수 포인트로 좋은 자리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870원 종가인데 네. 매수가는 2,800원에서 2,900원 사이 매수 무난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500원까지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3,500원을 잡은 것은 전 고점 자리 부근이죠. 여기까지를 잡았습니다. 오늘 현재가에서 대비해서는 약 한 30% 가까이 목표 수익 잡으실 수 있겠고 네. 손절 가격은 5% 룰을 저는 참 중시합니다. 해서 2,650원 손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현 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세코닉스인데요. 핵심 포인트 위주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예, 세코닉스 카메라 렌즈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 기업은 지금 이제 휴대폰 카메라 쪽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 요즘 이제 프로젝터 하면은 상당히 이제 화면을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렇죠. 거죠. 이 프로젝터가 카메라 휴대폰 안에 내장이 된답니다. 네. 또 카메라에,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이 될 정도로 이 조그만 것을 우리가 피코라고 그러죠. 예, 피코 프로젝터를 개발을 해서 이쪽이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겠고, 다음에 차량용 후방 카메라 있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의무화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의무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GM 대우차의 메인 모델로 납품 중에 있고 일본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실적을 말씀드려야죠. 실적 호전주냐? 예, 실적 좋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까지 보면은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재무 상태가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유보율이 2,600%나 되고요. 주당 순이익 실적으로 볼 수 있겠죠. 3,000원입니다. 현재 세코닉스 주가가 26,700원이니까 고평가 상태 아니죠? PER 8배대밖에는 안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은 우리 이제 보조지표들이 모두 빨간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정배열 상태로 올라섰죠. 이동 평균 값들이 다 하방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대, 이전 저항대 수준이 바로 이 자리였다면 이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 주가가 말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최근 2년 동안 300~400% 정도 크게 급등을 한 후 조정을 올해 이제 받았는데 재차 반등 흐름이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두 종목 먼저 말씀드린 종목들은 가고 있는 말이죠. 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뭐 150원 정도 올라서 26,700원입니다. 매수가는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 매수 무난하시겠고요. 목표가 좀 높이 잡아봤습니다. 직전 고점 자리죠. 32,000원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5% 룰입니다. 24,500원 손절가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코닉스까지 설명 들어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종목은 이 차트를 보더라도 패턴이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한 종목 남아있죠. 플랜티네. 사실 저는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물론 좀 바닥이긴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동안. 네. 낙폭 과대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또 오른 종목만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종목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투자자님들도 많거든요. 성향에 네. 따라서 종목은 고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낙폭 과대주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유해 콘텐츠라고 하죠. 우리 4대 악이라고도 하고 청소년 범죄가 그쪽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이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이런 유해 차단, 이 부분을, 정부에서 뭐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이걸 깔게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버블이 붙었었던 것. 이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좀 과매도 상태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이 꼭 그 유해 차단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1위의 매장에 있는 배경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큰 대형 매장에 보면 음악이 흘러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유료 서비스거든요. 음원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국내 1위 서비스 업체고요. 특히 11년 연속 적자가 나지 않는 흑자 실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은 우량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호전주냐?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이기 때문에 수급은 바닥점에서 거래가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난 5월달 고점이요 16,000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이제 저점을 8,000원대까지 네. 크게 7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점을 확인하면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도 뭐 소폭이지만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21선 저항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최근 일주일 동안 21선 저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등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돌파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리스크가 크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 측면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자 외국인이 꾸준히 좀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은 뭐 손 안 대는데 보시다시피 붉은 선이 외국인의 매수세인데요. 외국인이 꾸준히 좀 사주는 그런 수급의 변화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8,900원인데요. 매수가는 8,800원에서 9,000원 사이 오늘 종가선이 중간쯤 되겠습니다.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무난하시겠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너무 높게는 안 잡았습니다. 일단 전 지지선 자리였기도 하고 120일 이평선이 지지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12,000원 자리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 룰이지만 직전 저점 자리가 되겠습니다. 8,500원을 손절가로 잡아왔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전문가, 김양균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이죠. 내일장 불기둥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기둥 종목은 내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내보고 두 전문가의 승패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두 전문가 준비한 두 개의 불기둥 종목 중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불기둥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일장 불기둥 종목입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테스나, 종목 번호가 없죠. 내일 코스닥에 상장되는 새내기주입니다. 그에 맞서는 김양균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파라다이스네요. 초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죠. 새내기주냐 신고가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새내기주 내일 상장되는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네. 일단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테스나 이제 신규 상장을 내일 하게 되는 회사인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 IPO 회사들이 IPO를 했던 회사들이 네. 굉장히 좀 좋은 최근에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코젠이라든가,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최근에 주가가 거의 공모가보다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자, 혈당 측정기를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아이센스라는 회사입니다. 아이센스 또한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106%나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거의 확률로 봤을 때 이번 연도에 이제 상장한, IPO 시장에서 이제 신규 상장한 회사들이 보면 21개고요. 21개 중에서 17개가 공모가보다 큰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일 상장하는 테스나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신규 상장하는 날이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2년에 설립되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테스트를 하는 업체입니다. 네. 테스트와 이제 패키징도 이제 같이 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반도체 회사라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지금 이제 거의 모든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75%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 그 외 나머지 팹리스 회사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매출 또한 지금 이제 대기업 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매출처 또한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552억이었습니다. 그게 따라 영업이익이 이제 108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상하는 매출이 700억이고, 그게 따라 영업이익률이 152억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충분히 내일 신규 상장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IPO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테스나 충분히 가능하고, 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기 이슈인데요. 내일 산업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와 맞물려서 충분히 IT 업체 중에서 반도체 쪽이 큰 상승률을 내일 시장에서는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신규 상장하는 테스나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스나.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불기둥 종목은 앞서 살펴본 대장주와 달리 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양균 전문가님, 테스나 저는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테스나 내일 급등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는 네.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미리 조금 좀 봐봤더니 네. 이전에 이제 공모 경쟁률이 일단 성공적이었습니다. 660대 1, 상당히 성공적인 공모 성공했고, 공모가가 13,500원이었어요. 네. 일단 내일 아침에 얼마에 시작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쳐버리는지, 아니면 너무 높이 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장외시장에서 대략 15,500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면 너무 고점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분명 매물이 나오겠죠. 장외에서보다 더 높아지니까. 오늘 또 특히 이제 문제는 내일 이슈가 이벤트가 하나 있다고는 하지만 네. 오늘 하이닉스가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또 비메모리 관련 후공정 관련주들 고려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오늘 힘을 좀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일 차라리 저점에서 출발해서 오르면은 네. 성공적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고점에 출발한다면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 장외시장 형성 가격이 15,500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내일 너무 지나치게 고점에서 출발한다면 따라가는 것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님. 일단 고점 출발한다면 조금은 조심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대응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상장했던 회사들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첫 상장 날이 솔직히 좀 중요합니다. 네. 첫 상장 날 이제 상한가를 갈 수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요. 그 회사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내일 상한가를 못 간다면 일부 차익을 실현하시고 그에 대한 손절 가격은 매수가의 5% 정도, 마이너스 5% 정도로 잡고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테스라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이제 정말 공모가 잘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회사가 거의 한 3전 2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 다시 이제 상장을 하기 위해서 거의 2년 만에 다시 또 시도를 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정부 정책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내일 충분히 상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현균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이미 오늘 장에서도 불기둥을 뽑기도 했는데 일단 자세한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불기둥 쏘아버려가지고요. 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하는 동안에 막 올라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신고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탄력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파라다이스 하면 많은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이 지금 특히 중국의 그 여유법이라고 그랬죠. 여행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같은 것도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오면서 최근에 사실 좀 조정을 받아왔어요. 네. 받아오다가 오늘 강하게 치고 올랐는데 사실 3분기 매출 실적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의 인천 파라다이스 카지노 다 합병 작업 들어가면서 이제 연결 매출, 연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워커힐 테이블 증설 작업부터 시작해서 부산 파라다이스 카지노 인수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내일 불기둥 종목 아닙니까? 네. 길게 볼 종목이 아니라 내일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내일 외국인의 그 강력한 매수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 오늘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네. 돌파했지만 이제 제가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이 차트가 이 윗단에 있는 MACD 차트인데요. 네. MACD 차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의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가 오늘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이제 MACD 차트에서 보면 페일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가 잘못된 실패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속임수 패턴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속임수 패턴이 나오고 나면 상당히 강한 시세 흐름이 더 이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보조지표상의 차트를 좀 활용을 해보고 오늘 또 수급을 잠깐 보시면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이게 오늘도 누가 사서 올렸는가가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주구장창 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매일매일 삽니다. 오늘도 20만 주 가까이 샀고요. 기관 또한 오늘도 6만 주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네. 수급이 매우 좋네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충분히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파라다이스요? 너무 좋죠. 파라다이스,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카지노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근데 너무 좀 급등을 해서. 그러니까요. 급등해서 일단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혹시나 내일 갭 하락으로 좀 시작이 된다면, 단계 좀 접근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따라 혹시 갭 하락이 아니라 보합권이라든가 갭 상승으로 시작된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 따라잡아도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급등의 이유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이 마카오의 카지노 그 주식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카지노주들이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네. 이 추세가 내일 그러니까 마카오 쪽이 강하면 오늘 우리도 또 더 가겠죠. 네, 일단은 내일 한번 카지노주 흐름 기대를 해보면서 시초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장에서 어느 종목 더 좋은 수익률 보일지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바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253-2611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호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아이테스트예요. 아이테스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매수가 1920원. 1920원이요? 예, 비중 20%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시간이 여유치 않은 관계로 바로 저희가 연결 도와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여쭤봐 주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원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 아이테스트를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십니까? 1920. 1920요? 1920이라면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3, 4일 됐어요. 네? 3일 정도 됐어요. 3일 정도 되셨고요. 그렇다면 3일 정도 되셨으면 뭐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향후 이제 전망이 네네.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이테스트가요? 네. 아이테스트가 뭐, 어떤 회사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그에 따른 최근에 뭐 세미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인수 합병이 좀 이루어진 부분이었죠. 세미텍을 아무래도 인수 합병한 이유는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패키징 분야까지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주를 따내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아이테스트가 최근에 이제 세미텍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 합병하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형성되었지만 지금 현재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탄력있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평선을 계속해서 이탈한 흐름이 생기면서 계속 지금 현재 오늘까지 182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제가 뭐 팁을 드리자면 제가 테스나라는 회사도 좀 전에 보셨어야 아실 겁니다. 그 아이테스트는 좀 비슷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부에서 발표된, 산업부에서 발표되는 그 반도체 관련된 육성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테스트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면 홀딩 하시고요. 혹시나 그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아이테스트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손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내일 다시 한번 고민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 관계상 죄송한데요. 다음 분 또 기다리고 있어서요.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할게요. 최대한 짧게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세미텍 매수주가가 네네. 단가가 4,000원이 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비싸게 대주주 지분을 네네. 매수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러시군요. 자, 이 부분은 좀 얘기하자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깔끔하게 제가 답글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인지컨트롤스요. 인지 네네. 컨트롤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92,000원에 30%입니다. 9만. 너무 오래돼. 9,200원이시죠? 네, 9,200원. 네, 9,200원에 비중 30% 손실 좀 많으신데 좀 전화 끊어주시고 상담해 주실 거니까요.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보니까 9,200원이라는 가격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년도 넘었습니다. 2년도 넘은 상당히 오래전에 사실 우리 속된 말로 물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 이제 제가 지금 테이크 5라는 그 매매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죠.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실적이 둔화되면서 그랬습니다. 이 실적 둔화, 실적 감소가 원인이다라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돼야지 주가는 오를 것입니다. 이 기업은 그나마 제가 좀 강점을 좀 짚어드린다면 주당 순자산 가치입니다. 이 기업을 지금 청산을 하면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볼 때 그 BPS라고 하는데요. 그 가치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2,700원 정도 돼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2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희망을 조금 가지실 수 있겠고요. 또 PBR이 그러니까 0.4배밖에 안 됩니다. 시장 평균 PBR이 1배 이상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조금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시장에서 반등이 들어올 것이고 요즘 거래량이 보면은 하루에 10,000주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거래량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권해드린다면 주가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시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는 그런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첫 시간이다 보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박수범 전문가, 김양균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